네, 안녕하세요. 모터랩 김상현입니다. 저는 오늘 기아차 신형 K9 시승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공격할 부분을 좀 많이 찾고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탈 모델은 이제 3.3 터보 모델이고요. 그래도 3.3 터보 중에서는 가장 이제 풀 옵션으로 그랜드 마스터즈 트림을 타게 됐습니다. 일단 분명히 굉장히 장점이 많을 거고 대형차가 가져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덕목들 그리고 첨단 장비까지 갖췄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단시간에 주행을 할 때는 단점을 느끼기보다는 더 좋은 인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임프레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시승을 하면서 K9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좋은 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3.3 터보 모델입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배기량 대비 출력도 굉장히 출중하고요. 현대 기아차가 주력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엔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형 세단 그리고 대형 SUV에 이 엔진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엔진이 일단은 제네시스 G80 스포츠에 적용이 돼 있었죠. 지금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최고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뀐 게 없지만 확실히 뭔가 그런 극적인 느낌보다는 좀 부드럽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단 첫 느낌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그래요.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고요. 거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나는 소리도 그렇지만 밖에서 나는 소리도 크게 들리지 않아요. 흡음재나 방음재도 아낌없이 넣었고, 유리 같은 부분도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정숙성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확실히 그 기아차가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진동 소음은 진짜 잘 잡습니다. 특히 대형차 타보시면 어떻게 보면 독일차보다 조용하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일단은 독일차는 이제 플래그십도 디젤을 쓰는 경우도 좀 은근히 있고, 확실히 상대적으로 국산 이런 대형차를 타게 되면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너무 물렁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런 불규칙한 도로를 달릴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부드럽게 슝 지나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이 노면 상태에 따라서 바운싱이 거의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움직임이 거의 다 느껴져요. 바퀴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느낌들이 거의 전달되고, 차체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약간 요동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컴포트 모드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제가 어제 좀 타보니까 스포츠 모드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아차 설명으로는 굉장히 이 변화폭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울렁임이 있다 보니까 이 차가 확실히 큰 차라고 느껴져요. 단단한 느낌이 확실히 7시리즈가 있고, S클래스는 조금 무딘 느낌이 있는데 지금 K9 같은 경우는 그들보다 한 단계 더 무딥니다.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젊은 층을 좀 공략하고 싶다고 어필을 한 만큼 더 공격적으로 뭔가 세팅을 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K9의 핵심 기술들, 새로 들어간 기술 중에 대부분은 이제 내비게이션 연동, GPS 연동인데, 우리나라가 일단 그 지도 공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차 브랜드들이 GPS 연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이제 자회사도 인수를 하기도 했고, MS소프트 같은 경우를 인수하기도 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 도로에 맞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내비게이션 연동에서 이런 반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만든 게 한 7, 8년 전부터, 그때부터 이제 개발을 했던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에서 제가 크루즈 컨트롤을 90을 맞춰놨다, 80을 맞춰놨다 하면 곡선에서 90으로 쭉 가면 사실 밖으로 차가 밀려난다던가 차선을 이탈한다던가 그런 위험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곡선에서는 알아서 속도를 좀 줄여주고 다시 직선 구간에 나오면 속도를 다시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터널 들어갈 때
터널 들어갈 때 열린 창문을 닫아주고 이 내기순환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아마 내리막, 오르막까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이 방지턱에 맞춰서 속도를 줄여주고 다시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우와 할 만한 정도는 아닌데 K9에서 진짜 와 짱이다 라고 할 만한 기술은 그냥 뭐 이 깜빡이 켰을 때 보이는 거 정도. 자, 깜빡이 켰을 때 이 좌우 카메라, 사이드 미러에 있는 좌우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시야를 보여줍니다. 그건 좋은 기술인 것 같고, 지금 일단 이 핸들을 돌려주는 거, 이거는 S클래스 7 시리즈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잘 돌려주고 있고, 기아차 얘기에 따르면 30cm 간격, 그러니까 차선 끝에서 30cm, 이쪽 차선 30cm, 요 사이에 딱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이게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면 소비자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질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터의 그 토크를 제어하면서 천천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질감도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무서운 느낌이 없어요. 일단 위화감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작동 시간도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면 경고음을 줘야 되는데 아주 혼자서 잘 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는 기아차가 굉장히 좀 폭넓게 쓰고 있습니다. K3에도 이런 차선을 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과는 조금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우수한 CPU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판독 능력이라든지 상황 대처 능력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시스템을 계속 써봐야 되고 체험을 해봐야 되는 입장인데, 한 5, 6년 전만 해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이런 고급차에 적용됐을 때만 해도 좀 무서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는 거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진짜 위화감이, 저는 많이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80km에서 1200rpm 상당히 좋아요. 지금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 올라가는 것도 예전만큼 서두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온하게 올리네요. 속도를 부드럽게 가속하면서 그 지정 속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시속 100km에서는 1500rpm 딱 찍어주고요. 시속 100km에서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일단 노면 소음이라든지 타이어 소음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아주 미세한 소리들만 들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가 내는 소리, 엔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바닥과 타이어의 마찰 정도가 가장 유독 들릴 뿐이지, 이 정도도 상당히 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와 좀 조작이 다르긴 한데, 근데 그런 세팅을 꽤 잘 해낸 것 같아요. 예전 저희 모터래프가 G80 탔을 때 그때의 느낌보다 훨씬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느낌은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지금 고속으로 달릴 때도 안정감이 상당히 좋고요. 제가 일부러 뭔가 불안정한 자세를 만들 때도 굉장히 잘 잡아줘요. 자, 그럼 이렇게 달리면 재미없으니까 좀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달려볼게요. 근데 일단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 계기판이 바뀌는 걸 처음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구리를 조여줍니다. 굳이 플래그십 세단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옆구리를 딱 조여줘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확연할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약간 스팅어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굉장히 무르고 승차감 이거 너무 좀 울렁울렁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고속으로 달려보니까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가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사운드도 조금 살아났죠. 엔진 사운드라든지 가속이 뭔가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느낌이 좋네요. 생각보다. 이거는 사실 기대 이상인데요. 이 정도 느낌은, 고속 느낌은
약간 BMW 정도 7 시리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제가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잘 나가는데 이 3.3L 터보 엔진을 생각하면 주춤하는 구간이 조금 일찍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그 G80 스포츠 같은 경우는 막힘없이 최고 속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팅어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요, 속도가. 무겁지만. 근데 지금 이 차는 어느 정도 이 한계가 찾아오는 영역이 빠릅니다. 확실히 좀 차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완벽하게 제 폭발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K9 같은 경우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에코, 커스텀, 그리고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요. 스마트 모드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꾹 누르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모드가 되고, 스마트 모드는 주행 속도, 제 핸들링 조향,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알맞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는 사실 리무진을 만들지 않잖아요. K9은 리무진 모델, 롱휠 베이스 모델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쇼퍼 드리븐보다는 오너 드리븐을 조금 더 강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차는 사장님이 몰아요. 젊은 사장님이 모는데 정중하게 이제 미팅 자리 뭐 이런 데 나갈 때 부드럽게 이제 몰고 갔다가 미팅이 잘 안 됐어, 막 갑자기 편집장이 막 똥꼬집 뿌려서 일이 틀어졌어. 그럴 때 그냥 옷 그냥 딱 집어 던지고 빵 이렇게 달리는 거거든요. 뭔가 그런 쪽으로도 만족감을 주려면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세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보수적인 세팅은 EQ900가 가지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와 더 차별화를 둬서 더 젊은 감각, 더 공격적인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야, 와인딩을 브레이크 밀린다. 확실히 차가 무겁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딱 즉각적으로 서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핸들링이라든지 뭔가 서스펜션이 주저앉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요호. 이런 산길을 더 매끈하게 달리는 성능은 좋은데 7 시리즈나 S 클래스 따라오려면 조금 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간기 착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생중계도 했었고 뭐 별도의 클립 영상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K9의 디자인을 보셨을 것 같고 설명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큰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또 제 나름대로의 느낌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그 사진에서 본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디자인이. 일단은 보는 각도에 따라 많이 다른데 스팅어의 느낌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조금 더 중후하게 바꾼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네, 시퀀셜 타입의 이 방향지들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오죠. 그리고 곡선을 살린 부분, 곡선도 이제 굉장히 좀 모양이 독특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뭔가 기아의 디자인 역량을 보여주는 거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 상당히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방향지 시등할 때 이렇게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오는데 신기하게 이 비상등, 양쪽 깜빡이를 켜면 시퀀셜 타입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반짝이는. 자, 이렇게 꽈배기들이 이제 놓여 있죠. 은색 꽈배기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확실히 K9은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디테일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꽈배기도 있고 이 센서가 달린 부분도 뭔가 이질감이 들지 않게끔 그래픽 처리를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자, 일단 K9에는 세 가지 엔진, 뭐 현대기아차가 대형차에 들어가는 엔진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시승한 모델, 저희 지금 모든 시승차가 3.3L 터보 엔진입니다. 확실히 그 현대 기아차에 변화를 가져다 준 모델은 제네시스 G80이에요. DH 모델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레이아웃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 부분들이 조금 더 깔끔해지고 뭐 좋아진 건 있지만 위치라든지 기본적인 추구하는 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스트럿바를 세워놓는 것도 그렇고 육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조금 더 엔진이 가운데 몰려놓고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막아놓은 부분들도 뭐 거의 그대로죠. 그래서 지금 이 3.3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37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52kgm입니다. 3.8 자연흡기 엔진, 그동안 많이 쓰던 그 람다 엔진보다 출력은 훨씬 더 높아요. 배기량은 낮고요. 그리고 가격도 이 차가 더 비쌉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그 좀 나이 드신 소비자분들은 배기량이 낮은데 왜 비싸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가 조금 더 꾸준히 노력을 해서 다운사이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몰고 왔음에도 굉장히 조용했어요. 엔진이 굉장히 조용하고 출력을 발휘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부족함은 크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19인치 타이어가 적용된 모델이에요. 타이어는 18인치와 19인치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18인치에는 미쉐린 타이어가, 그리고 19인치에는 컨티넨탈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뭔가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휠캡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보통 볼트가 보이잖아요. 너트랑 볼트가 이제 보이는데 그런 이렇게 캡을 좀 씌워 놓은 느낌이에요. 지금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손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대 K9에 비해서 이제 디스크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더 커졌고, 실질적으로 이 쿨링 해주는 부분들, 이쪽으로 이 에어 커튼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차량 밑바닥에 언더커버라든지 뭐 에어 덕트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쪽들도 상당히 잘 꼼꼼하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다 막혀 있고 좋은 소재들을 꽤 많이 썼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이제 360도 어라운드 뷰 할 때도 쓰이고, 그리고 방향 지시 등을 점등했을 때 이 후측방을 보여주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보통은 혼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는데, 지금 이 디자인을 상당히 예쁘게 깔끔하게 잘했죠. 확실히 휠 베이스가 늘어나고 전고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늘씬한 느낌이 들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EQ900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필러가 굉장히 두꺼워요. C필러가 굉장히 두껍고 거의 각이 지는 형태로 약간 떨어지는 느낌. 이게 영국의 고급차들, 뭐 벤틀리라든지 롤스로이스들이 이제 주로 쓰는 그런 디자인인데, 그런 걸 답습하진 않았습니다. 답습하진 않고 이제 기아차만의 디자인으로 뭔가 부드럽게 좀 이어갔는데, 이 느낌이 뭔가 넘사벽의 대형차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중형차, 준대형차를 조금 늘려놓은 느낌밖에 안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뭔가 이 플래그십만의 뭔가 우월함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네, 뒷모습은 거의 뭐 혁신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전 세대랑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전 세대 모델은 진짜 누구를 베꼈다, 누구를 비슷하게 따라했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조금 탈피한 느낌입니다. 대신 약간 좀 벤틀리스러움이라든지 이런 건 좀 묻어나긴 하는데, BMW보다 차라리 벤틀리를 잡는 게 낫겠죠. 그래서 뒷모습은 되게 깔끔하게 단정하게 마무리가 돼 있고, 아쉬운 부분은 진짜 좀 대형차면 조금 더 우람하고 이렇게 어깨도 좀 높고 좀 거대한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좀 단아하고 소박한 느낌도 어느 정도 듭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그리고 고급차들이 주로 쓰던, 영국의 고급차들이 주로 쓰던 이런 테두리 두르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이런 디테일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만 보면 상당히 예쁘고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안쪽 디자인들도 이 헤드램프와 동일하게 디자인을 처리한 부분이 예쁘고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입체적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 엠블럼도 디자인이 좀 달라졌죠. 엠블럼도 이렇게 패턴을 넣고, 안에 패턴을 넣고 그라데이션을 조금 주면서 좀 입체적인 느낌을 줬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뭔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바뀌었구나 라는 정도고, 예전에는 이렇게 숫자로 배기량을 썼다면 지금은 트림 네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3.8
자연흡기 엔진은 이제 플래티넘이라는 이 배지가 붙고, 지금 이 3.3 터보 같은 경우는 마스터즈, 그리고 5.0 모델은 이제 퀀텀이라고 붙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위한 어느 정도 배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숫자로 쓰면은 높낮이 그 위아래가 딱 확연히 구분되지만, 이렇게 다 좋은 단어를 쓰면 다 좋아 보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소비자들을 또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펄들도 진짜 밤하늘의 별 같은 느낌? 펄에 어느 거는 앞에 있는 것 같고 어느 거는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보여줘요. 확실히 일반적인 다른 기아차 모델들과는 확연히 다른 도장입니다. 이 차가 수입 플래그십 세단에 비해서 월등한 부분, 가장 월등한 부분은 사실 트렁크 공간이에요. 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트렁크 리드가, 트렁크 부분이 이렇게 길진 않거든요. 이 루프라인이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는 디자인이라 이쪽 부분이 이렇게 엄청 길어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저 등받이가 저쪽에 있어요. 등받이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길죠.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보면 진짜 이 정도면 진짜 골프장이 문제가 아니라 미스 달구지가 여기서 살림을 해도 될 정도의 그런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까지, 안쪽 그리고 윗면까지도 꼼꼼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그 S클래스 같은 경우도 이제 윗면 마감에 좀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시는 소비자들도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부분을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놨습니다. 심지어 이 안쪽까지도 부직포드를 다 대놨어요, 꼼꼼하게. 근데 일단 굉장히 저는 외관 디자인보다 실내 디자인이 더 괜찮다고 봅니다. 외관은 뭐 많은 브랜드를 답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실내 디자인은 진짜 새로워요. 진짜 새롭고 어디서도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사로잡아요. 뭐 이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7 시리즈라든지 S클래스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 유독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렇게 테두리들을 조금 더 키워서 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고, 가운데 계기판 디지털 클러스터도 동일한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픽 구성은 독일차도 안 부러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래픽 구성을 잘 해놨고 국내 소비자들이 쓰기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래픽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분할 화면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UI들이 너무 발랄한 느낌? 유보 너무 귀엽지 않나? 좀 더 중후하거나 멋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트집 아닌 트집도 좀 들게 되네요. 원가 절감을 잘하는 기아차가 원가 절감을 조금 덜한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재를 많이 썼고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손에 닿는 가죽의 느낌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시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계속 만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그런 가죽 표면들이에요. 그리고 꾸밈들도 정말 많아요. 이런 문짝에 이런 다이아몬드 스티치를 준 부분들도 새롭고, 이 오디오 시스템,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도 정말 멋을 많이 냈죠. 여기에 로고만 하나 박으면 버메스터지만 뭐 어쨌든 열심히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 원목을 쓴 부분, 진짜 리얼 우드를 쓴 부분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게 우드, 제가 여러 대 K9을 봤는데 마감 상태가 차마다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나무 결이 약간, 저는 그게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 인사동 같은 데 가면 나무 숟가락 파는 거 있거든요. 그런 나무 숟가락의 그런 표면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련되게 나무를 쓰더라도 꾸미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톤은, 이거보다 밝은 톤은 촌스러운데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어두운 톤의 나뭇결을 쓴 부분은 지금 이 차와는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식이고, 그리고 서로 양쪽 도어 트림과 이런 대시보드, 센터 패시아 디자인을 달리하면서도 뭔가 일체감이 드는 느낌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썬루프. 보통 이 정도 급의 썬루프면 뭐 파노라마 루프를 단다던가 완벽하게 이제 통으로 유리로 만들던가 하는데, 이 겉에 지금 카메라 거치됐지만 이 겉에 것도 수동으로 해야 돼요. 완벽하게 원터치로 풀 자동인 시스템은 아닙니다. 근데 뒷좌석도 앞좌석의 고급스러움이 거의 그대로 이어져 있고, 앞좌석에서 이제 포인트를 줬던 부분, 디테일을 강조했던 부분들도 그대로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소재나 마감 이런 것들은 진짜 흠잡을 구석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보통 플래그십이라고 할 정도의 넓은 공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S클래스라든지 뭐 7시리즈 정도의 우월한 뒷좌석은 그 정도의 공간이라든지 편의사양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딱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K9은 G80보다는 이제 뒷좌석이 조금 더 좋지만 EQ900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고 이제 캐딜락 CT6나 링컨 컨티넨탈 정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그들보다는 소재라든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도 뒤까지 스피커가 굉장히 많이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조작할 수 있는 범위들이 많고 열선 시트라든지 통풍 시트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모니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뒷좌석의 아쉬운 부분들은 이 뒷유리는 이런 식으로 햇빛 가리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양쪽 유리의 햇빛 가리개는 수동으로 해야 돼요. 이거를 사실 자동으로만 해줬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사는데 이걸 수동으로 해놓은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2단식으로 계단식으로 트림을 만들어 놨고, 제가 팔을 놓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연구라든지 계산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머리 공간이나 뭐 뒷좌석 공간의 기본적인 공간은 부족함이 없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고 지금 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엔진도 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K7이 어떻게 보면 더 넓을 수도 있어요. 실내 공간 자체는요. 저희가 옛날에 제네시스 G80도 저 대시보드에서 센터 페시아에서 이 등받이까지 거리가 소나타보다 짧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고, 하지만 충분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역시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 레스트 모드를 누르게 되면 앞좌석이 자동으로 접혀지고, 어디까지 가니 이제 이런 식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딱 제 연령대의 젊은 사장들 이제 운전하거나 뒤에 타라고 만들어 놓은 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당히 편안한 공간이 나와요. 이 정도로만 가면 여느 플래그십 부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장 거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제 이빨에 어금니가 하나 없어져 가지고 임플란트 혹시 잘하시는 분, 잘하는 치과 홍대 근처에 아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쨌든 플래그십에 맞게 좀 편안한 느낌도 많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고급스러움도 많이 드는 실내 디자인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더 화끈하게 주행을 해보고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혼자서 잘 가고요. 터널 시작할 때 이 시스템을 켰는데 이 긴 터널을 빠져나올 때까지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4분이 됐어요. 네, 2시 44분쯤에 틀었을 텐데 2시 48분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될지 좀 궁금합니다. 왜 계속 되는 거지? 기아차가 우리 차에만 뭘 심어놨나? 그만하고 싶은데 뭔가 언제까지 하나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다 왔다. 핸들 잡으래. 하지만 안 잡을 거야. 핸들을 잡으라고 보통 이렇게 경고를 줘도, 자, 이런 소리가 나오면 이제 핸들이 풀리겠죠? 자, 이제 끝났어. 무려 13분 동안 지금 K9 혼자 운전했어요.
자, 이 정도의 코너도 돌 수 있니? 거의 90도인데? 돌고 우와 많이 돌아준다. 돌다가 나가네요. 그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확실히 하중 이동이 꽤 큰 편이에요. 스포츠 모드가 서스펜션이 굉장히 느낌이 좋음에도 큰 차체 그리고 무거운 무게는 완벽하게 커버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큰 단점이 보이진 않아요. 엔진도 배기량이 높고 힘이 좋고 핸들링도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약간 좀 사람을 자극할 수 있는 사운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의외였던 부분이었고요. 그 브레이크 시스템도 확실히 공을 좀 많이 들인 티가 납니다. 아까는 그 어필 오르막이었고 지금은 내리막이었는데, 내리막에서도 지금 계속 코너 앞에서 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뭔가 힘겨워하는 느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엔진, 파워트레인, 디자인, 뭐 셰시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굉장히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한 방이 없습니다. 사실 자동차가, 요즘 자동차가 인기를 끌려면 진짜 화끈한 한 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없는 건 좀 아쉬워요. K9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껏 투자하고 잘 만들고 더 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차인데, 소심하게 다가간 부분은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그래서 현대차도 뭐 지금 여러 가지, 기아차도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실험적으로라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요즘 4륜 구동 트렌드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전자식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서 앞에 토크를 100% 밀어줄 때도 있고 뒤에 해줄 때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토크 벡터링까지 연계가 되는 그런 4륜 구동 시스템이 이제 최근 트렌드처럼 이제 고급차에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의 트렌드가 뒷바퀴 조향 시스템, 뒷바퀴를 조금 틀어줘서 큰 차의 회전 반경을 줄여준다던가 고속에서의 안정감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시스템들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예전에 그런 시스템을 현대차가 양산차에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차를 만들었으면 K9을 사야 되는 이유들이 막 생기기 마련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너무 무난합니다. 네, 유독 저만 긴 시간 동안 K9을 타봤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차의 완성도는 이전 세대 모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졌고, 이제는 기술적인 발전이 독일의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명사처럼 알고 있는 대형 세단들 수준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습니다. 성격이 좀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뭔가 그 핸들링 특성들, 그리고 페달의 감각, 엔진의 성능, 변속기, 뭐 정숙성, 여러 가지 것들은 진짜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진짜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가 세계적인 수준의 차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차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K9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K9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은 시승을 하면서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한용 편집장님께서도 K9과 관련된 또 별도의 영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상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좋은 차였다라는 생각은 뭐 변함이 없지만 큰 인상은 없었다 정도로 이제 K9 시승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